엠마누엘? 여기 시나리오 문화부 2부장이에요. 아침에 저 커피 좀 마실까 해서. 커피? 커피 4잔만 부탁해요. 예. 조사부죠? 예. 어제 YMCA 갔다 온 사진이 없네요. 거기 있어요? 그럼 제가 좀 이따 가져갈게요. 예. 수고하십시오. 선생님, 이거, 한버태거든요? 올해가 어린이날이고 어린이날이잖아요. 그래서 불우한 아동들 한번 다뤄보려고요. 이 한버태는 그 불우한 어린이들 돌아다니면서 봉사하는데 골목무대 배구장에 모으는 어린이 골목무대, 장난감, 동화책 등 교환시장 마련. 괜찮네. 요거 블루청소년들 프로그램, 인간관계 프로그램 사진을 가져올게요. 블루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 심어 성과 큰 표현 교실. 괜찮은데 이 사진 말고 이 두 개는 다대 사진 말고 요거 사진으로 가자. 마루 사진 있으면은 마루 사진 한번 같이. 이거는 마루하고 이걸 갈까요? 그래, 그래도 괜찮겠죠. 조사부죠? 저 방금 왔다 간 이현경인데요. 한버태는 마루 사진으로, 예, 그리고 IMC는 욕구 사진으로 하라고 부장님이. 이거 준비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자네다운 글만 이렇게 취재 잘했네. 7월부터 절선암과 버거시 고역제 후유증에 추가 적용. 또 교육부 북한 돕기 운동과 관련 전교조 등 단체 차원의 모금 활동을 금지하는 죽어라 5월 18일 국정기념일로 편집국이요. 예, 저희 문화부 2부장입니다. 우리 퍼스트 레이디 연재 기획 연재권 있죠? 미달시 제목 때문에 바꿔놓으면은 내용이 틀려지니까, 예, 다시 불러드릴게요. 예. 존슨 대통령, 예, 교육과 자연보호에 관심 큰 성과 거둬. 예, 그리고 존슨, 유권자는 나를 뽑기 전에 내 아내를 선출. 예, 사진 옆에 야생꽃과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예, 국제신문 한 기자 부탁합니다. 전화했었어? 나야. 아니야. 그건 무책임이지. 그건 더 무책임이지. 기사를 안 쓰면 신문이 안 나오니? 잡지 오려 붙인 이상한 신문 되잖아. 어쨌든 나는 잡지 베낀 신문은 못 만들어. 그게 아니라니까. 야, 극소수 불순분자가 누구니? 극소수 불순분자잖아. 안 그래? 아무튼 저녁에 만나서 얘기하자고. 아니라니까. 끝까지 읽어봐. 언론과 사회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민중 스스로가 언론 자유 속으로. 저 교정지 올라왔어요. 그 아까 요리기사 지금 일하고 있는 거 안 보여요? 하고 알려줄게요. 이 자리에서 송광훈 씨는 우선 언론의 중요성을 민주국가의 안보와 연관시켜 가져갈 때 가능한 것이며, 언론의 독립과 자유로운 활동은 사회의 각종 부정부패를 막고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실책을 올바로 유도하기 때문에 언론 자유라는 것은 안보적 차원에서도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언론은 사회 각층의 여론을 고루 반영하는 것이며, 또 그래야만 민주화와 사회 안정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송 씨의 논조였다. 중정 등록사고 성명전, 대한불교 조계종, 조계사 측과 개운사 측은 최근 문공부 정종 등록을 싸고 서로 법통을 주장하는 성명전을 전개 분교의 양상이 심화된 느낌. 개운사 측이 지난 14일 종단 대표 임원 취임 촉구 결의문과 성명서를 낸 데 이어 조계사 측도 15일 해명서와 법통에 대한 소송 백서를 발표,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그간 3년여를 끌어온 조계종단 내분이 법정 싸움에서 문공부로 비추가 주목되고 있다. 다시 등장하는 폭력물. 확실히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것은 TV 브라운관에서도 새삼 실감할 수 있다. 몇 년 전 폭력물 일체 금지에 따라 방영이 중지됐던 이른바 액션 영화들을 다시 볼 수 있는 것이 그것이다. 최근 첩보 대작전으로 얼굴을 바꾼 제5전선이 그렇고, 돌아온 세인트, 새로 수입하는 특수기동대, 기동순찰대 등이 모두 얼마 전 같으면 엄두도 못 냈을 영화들이다. 참고로 그동안 방영이 중단된 영화들을 보면 형사 콜롬보, 510 수사대, 코작, 경찰 수사극이었다. 폭력영화 규제가 자율적인 것이 아니라 타율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영화들은 제작 당사국인 미국은 물론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강한 세계 20도 너무 심한 것은 자제해야 할 것 같다. 신앙과 생활 사이 종교인을 찾아서 경동교회 강원용 목사, 인간구원 경동교회 강원용 목사의 신앙과 생활의 최대 좌표는 이 말 한마디에 집약되어 있다. 인간애로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신과의 진정한 동창관계가 가능하리라는 확신 때문이다. 양력 1917년 함남 이원 출생, 40년 일본 동경 명치학원 영문학부 졸업, 48년 한국신학대학 졸업, 54년 캐나다 매니토바대 졸업, 56년 미국 뉴욕 유니언 신학대 졸업, 62년 신학박사, 캐나다 매니토바대, 63년 크리스찬 아카데미 원장, 68년 세계교회협의회 중앙위원, 저서, 벌판 위에 세운 십자가, 저문이 닫히기 전에, 새벽을 기다리는 사람들 등 다수. 물죠? 저기. 조사부죠? 부장님, 저 문화부 이현경이에요. 예, 사진 잘 받았어요. 근데 장석원 이벤트 사진이요. 이거 말고 딴 걸로 갔으면 해서요. 예? 저기 공연 사진 중에요. 두 배우가 밧줄에 묶여있는 장면 있죠? 아니요, 그거 말고요. 뒷모습인데 두 손이 밧줄에 묶여서 온몸이 다 감겨있고요. 예, 서로 풀어주는 장면이요. 그걸로 썼으면 좋겠어요. 네? 건열단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조 부장님, 그때 잘리면 그때 가서 다른 걸로 바꾸죠, 뭐. 예? 부장님. 고맙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5분 후에 갈게요. 조 부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현경이 너무 과격한 거 아니야? 미리 겁먹을 필요 있나요, 뭐. 부장님 그렇게 걱정하셨던 무덤 없는 주검 기사 있잖아요. 그것도 뭐 살았잖아요. 그래도 조심은 해야지. 저는 사실 그 대머리 문어 부분 너무 과격하다 생각했는데 물에 데쳐서 죽는 부분까지 살았잖아요. 저 뭐 문어 나온 거? 예. 안덕순 씨 계신가요? 예, 저는 신화일보사 문화부부장 신희윤이라고 하는데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남 교수님이시죠? 예, 저는 신화일보사 문화부 기자인 신희인입니다. 예. 저, 이번에 아이다 천연 출연하시잖아요. 예, 우선 그 대작에 그때 출연하시는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예. 저,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그 일 때문에 인터뷰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게요. 저희 매주 그 연재되는 기사가 있어요. 무대인이라고. 예, 그 코너에 그 남 교수님을 좀 취재한 걸 올리려고 그러거든요. 예. 예. 저는 오늘 중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럼 오늘 오후 1시 어떠세요? 예, 저희 장소는, 숙대 쪽이 편하세요? 예, 그럼 조금 있다가요. 예. 예, 오후 1시에 그럼 숙대에서 뵐게요. 예. 네, 사진부죠? 예, 부장님, 저 문화부의 신인인데요. 예, 저 이번에 저 인터뷰 하는데 사진을 좀 찍으려고 그러거든요. 예, 오늘 오후 1시에요. 예. 저 그때 숙대로 나가거든요. 아니, 1시간도 안 걸려요. 오후 1시인데. 되게 조금밖에 안 걸릴 거 인터뷰를 했더니. 네? 아니, 아까 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아까 될 것처럼 그러시더니 나간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왜 태도가 변하세요? 네? 아니, 여기서 다 보이는데 강 기자님 저기 계시잖아요. 아니, 그럼 지금 문화부 기사는 중요하지 않단 말씀이세요? 됐어요. 저 사진 잘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됐어요. 사진부라고 있는 게 이런 거 해주려고 있는 거지. 됐어요. 네. 사진까지 내가 찍어야 돼. 여보세요? 예, 저 문화부의 신인인데요. 저기 취재 촬영 지원 좀 받으려고요. 차 있어요? 네. 예, 오늘 오후 1시에 숙대예요. 네. 근데 무슨 차 있어요? 네? 수용차 없으면 뭐 용달차요? 아니, 용달차를 타고 그럼 취재를 가란 말씀이세요? 아니, 그럼 승용차 지금 말씀드리면 몇 시쯤에 쓸 수 있어요? 3시요? 안 되는데요. 네? 아니, 말이 돼요. 내가 무슨 숙대 신문 배달하러 가요, 지금? 인터뷰하려고 가니까 당연히 승용차가 필요하다는 거지. 용달차를 타고 어떻게 가요, 숙대를. 창피하게. 어쩔 수 없죠. 뭐 버스 타야죠. 예, 알겠습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부장님, 이거 어떡하죠? 왜? 왕창 잘렸어요. 어떤 기사가? 씨알의 소리 10주년 기사 있잖아요. 어떡하죠? 부장님, 기사도 완전히 잘렸으니까 사진을 키우죠? 사진을? 네. 부장님, 이 기사는요, 저희 신문만 나오는 특별한 기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안 되겠다. 뭘로 어떻게 채우라고? 부장님, 딴 기사도 지금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딴 걸로 대체. 아니, 부장님, 언제 또 기사 써서 언제 검열 같아요. 부장님, 지금 11시 반이에요. 30분 안에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특별하게 어떻게 하자고? 사진을요, 한 6배 정도 키우면 될 것 같아요. 6배? 네. 그러면 알맹이가 없는데 사진만 갖고 떼오자고? 아니, 창간 10주년이니까 사진도 크게 나가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네? 그래, 그러면 우선 이 6배를 확대해서 한번 넣어보자고. 네. 그래, 그렇게 하고. 네, 고맙습니다. 이다 씨는 그냥 이대로 나가고. 그래. 예술은 예술이어야 하되 사회와 고통에 대한 강 건너 등불식 무관심일 수는 없다. 폭력으로 흥한 자는 폭력으로 망한다. 내가 이 얘기 나오면 간이 콩알만해져가지고 아슬아슬해서 더 이상 못 봐주겠어. 아휴. 좀 제가 편집부에다 말할까요? 씨알의 소리요? 그래. 편집부죠? 네, 저 문화부 이영경입니다. 저 기사 잘렸거든요. 사진을 많이 키워야 될 것 같아요. 한 6배 정도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갔다 올게요, 그냥. 나이가 며칠인지 아직까지 방송 찍었다고 그러더니, 아유, 그러다가 시집도 못 가겠다. 그러잖아, 내가 죽겠다. 아침부터 웬일이야? 오늘은 오게 돼. 애들 해결사가 요즘 잘 돼? 야, 손발 다 들고 싶다. 진작에 시집이 나갈 걸 그랬어. 어제는 상담하는 애들이 다 지새끼라고 그러더니. 그래, 너 신부장사는 잘 되니? 요즘 새로 나온 이번 소식이 뭐야? 야야야, 장사하면서 이렇게 군상 맞은 거 봤냐? 뭐 아직도 데모하는 어린 학생들 앞에 총구리 들이대고 통신 한번 잘못했다가 색깔 의심받아서 콩밥 먹을 거라고. 똑같아. 그래도 옛날에 입도 뻥끗도 못할 때보다는 훨씬 나아졌지 뭘 그러니? 아닐걸. 지금도 이 사무실 어딘가에 도청장치가 돼 있을지 몰라. 남파, 국외간첩 일명 검거, 남해안 침수 광주 잠입기도 서울시경, 체포 순간 독침 자살 추경은 24일, 국외 남파간첩 이창용을 지난 23일 서울에서 검거하고 이가 소지한 통신장비 납치표 20여 종을 압수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간첩이는 체포하는 순간 소지하고 있던 독침으로 자살을 기도했으나 수사관에 의해 저지당하자 다시 혀를 깨물어 1.5cm가량의 자해상을 입혔다. 국회 노동당 연락부 소속인 간첩 2는 공전의 남파 간첩과는 달리 용모 국장이 국내 민간인과 구별이 어려워 국내 소요 지역에 잠입하도록 했으며 발각시 자살을 원칙으로 하며 시위 분종 속으로 들어간 살인, 방화, 대담한 행동을 하기 위해 환각대를 소지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계엄군 광주시 전격 진입. 오늘 새벽 시 저녁 완전 장악. 2명 사망, 200여 명 체포. 계엄사 발표. 계엄사령부는 27일 새벽 계엄군이 구입 10일째인 광주시 내 진입, 시내 일원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 30분 군 병력을 광주시 내에 투입, 새벽 5시 10분 시내 일원을 완전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 군이 진입하는 동안 도청과 공원 등지에서 가격파들의 일부 저항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계엄 당국은 치안이 유지될 때까지 광주 시내의 출입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발표는 다음과 같다. 계엄군은 그동안 광주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경주해왔으며 지난 25일에는 대통령 각하의 현지 특별 강화를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렬한 폭도들에 의해 후전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는 조짐이 보였다. 따라서 그는 생활고와 온갖 위험에 시달리는 선량한 시민을 구출하기 위해 27일 새벽 3시 30분 군 병력을 광주 시내에 투입했다. 군이 진입하는 동안 도청과 공원 등지에서 폭도들의 일부 저항이 있었으나 새벽 5시 10분 광주시 일원을 완전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 이 기간 중 폭도 2명이 사망하고 200여 명을 체포했다. 시민의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군인이 4명이 부상했다. 계엄당국은 광주 일원의 치안이 유지될 때까지 광주 시내의 출입을 제한했다. 손수건춤. 그는 한껏 몰아쳤다. 손으로 여인의 잠옷깃을 살며시 헤쳤다. 여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는 손바닥으로 여인의 망글망글한 젖부들기를 쓸고 있었다. 크고 푸짐했고 부드러웠다. 그는 이다. 그의 5개의 손가락들은 피아노의 건반을 쓸어가는 여인의 퉁만한 하체로 옮겨가고 있었다. 기름진 들판을 지나 해 조각뿐이었다. 여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의 잘 훈련된 5명의 병사들은 이윽고 계곡의 숲에 달아났다. 숲은 부상. 나 문화부 이부장이야. 그 내일 우리 그 대강당에서 모여가지고 정화운동 결의하는 거. 내일 2시로 하면. 맨날 만약에 무슨 결의문만 나오고 그거 하면 뭐해? 꼭 나가야 되나? 한성을 어금니로 씹었다.
언제고 꽃같은 느낌이었지만 여인들의 몸은 살덩이가 아니라 음악이었다. 오늘 그 TV 봤지? 최규하 대통령 하야 직접 성명 발표한 거. 글쎄 말이야. 뭐 국민적 분열을 위해서 뭐 대통령 중심으로 굳게 다시 뭉치자, 뭐 통화적 정권 이양을 하자, 뭐 그러는데 본인 스스로 결정한 건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글쎄 말이야. 서로 바뀌면 뭐가 좀 나아지려는지. 그래. 또 김대중이 뭐 간첩이다 뭐다 해가지고 뭐 또 잡아들이고 뭐 하고 하는 게 보니까 괜히 또 엉뚱한 사람들 다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아이고, 대통령 되기도 힘들고 눈치 보기도 힘들고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될지 막막하네 진짜. 그래. 답답해서 전화했어. 그래. 이거 뭐야? 이 단정사. 오늘은 뭐 식사하는데 또 어제로 재밌었네요. 그거 있어? 그 특별한 지금 우리가 마당에 일단 뭐 이용적으로 시작하고. 연극 같은 거 좋아해? 나왔어요? 이거가 있거든? 어차피 그 사일이 있잖아요. 몇 살이냐? 한참 이게 지금 문예관에서 온 거구나. 내장 있어, 내장 하면 괜찮아?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그래, 잘 봐. 만만치 않구나. 신인이 저기 6월달 그 뭐 건강이나 여름철 관련된 그 내용 좀 뽑아가지고 베스트셀러 해방 전후사의 인식. 그다지 가까운 시기도 아니면서 그 정리학 평가가 서구시대와 완전 1985년 중요한 우리의 역사, 우리 민족의 현대사에서 중요 의미를 갖는 결정적 시기의 하나인 해방 전후사의 새로운 부각과 인식이 서정가에서 독자 측에 꾸준한 인기를 확보하고 있다. 소설적 에세이가 아닌 학술로 있는 형식의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 발간 초기부터 수개월간 베스트셀러 랭킹에 올라 있는 것은 어찌 보면 특이한 일이기도 하다. 백기환, 진덕규, 임종국, 김도연, 오익환 등 12명의 저자가 함께 집필하였다. 왜 이러한 역사가 만들어졌는가, 혹은 오늘날 분단의 책임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이 책은 79년에 기획되었다 한다. 베스트셀러, 어둠의 자식들,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되는 세상, 수많은 먹물쟁이, 지식인들이 평등한 세상을 세운다고 헛갈 피는 용어만 늘어놓는 곳에서 모든 것을 몸으로 때우며 살아가는 빈민들의 삶의 기록, 어둠의 자식들이란 장편소설 청년촌과 시장바닥, 뒷골목을 배회하며 속닥이 맞추고 남수치며 살아온 35세 실존 인물의 얘기를 작가 황철영 씨가 다시 엮은 현장 문학이다. 칼라 TV 방영 늦춰라. 극장 불황 겹쳐 폐문 일보 직전. 전국 극장연합회는 컬러 TV의 조기 방영설이 나돌자 불황의 여름철이 겹친 데다가 컬러 TV까지 방영된다면 극장은 문 닫는 수밖에 없다며 한숨. 의견은 이에 따라 지난주 문공부 관계기관에 오는 2년 이후에나 컬러 TV 방영을 해줄 것을 건의했는데 극장 관람 횟수는 지난해 한 사람당 평균 1.7회로 TV가 방영되기 전 2.3회보다 0.6회나 줄었다면서 컬러 TV가 방영되면 평균 1회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한신일백돌, 활발해진 단죄연구. 애국 계몽사상 부각되는 단죄사학.
국민주의 운동에 기반되는 성격도. 내가 국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 눈물을 흘리는 나의 눈만 내가 아니라 천하의 유심한 눈물을 뿌리는 자 모두 나이며, 내가 사회를 위하여 피를 토하면 피를 토하는 창자만 내가 아니라 천하의 값있는 피를 흘리는 자 모두가 나이다. 결국 단죄는 역사적 사명감에서 역사와 자연의 일체가 되었고, 국권 회복에 헌신하는 애국적 힘의 형성을 정신적, 철학적으로 부르짖었다는 것이다. 정신적 국가가 있은 후에야 형식상 국가가 있을 수 있다며, 정신상 국가를 우위에다 놓았던 것도 교수가 살핀 단죄의 주요 사상이다. 보다 정직한 동화를 쓰는 것이 희망.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정직한 동화를 쓰며 목회를 병행했던 고 황강은 목사의 뜻을 기려 제정된 황강은 예술상은 그 첫 수상자로 동해안 어느 어촌에서 목회를 하며 동화를 써온 한 젊은 목사를 택했다. 어린이들을 위한 글을 쓰지만 동화는 결코 어린이들만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그는 모든 인간을 주인공으로 해서 어린이보다 일반적인 인간의 얘기를 주로 작품화시켰다. 세벗에 발표했던 작은 동화 절뚝발이 토끼 베베에서도 그의 이 같은 의식은 뚜렷이 나타난다. 항상 골짜기에 살고 있는 토끼떼들, 그들은 틈만 있으면 토끼마을로 내려와 죄 없는 토끼들을 삼켜버리는 무서운 구렁이 때문에 여름만 되면 겁에 질려 나다니지도 못한다. 한쪽 발이 없는 베베, 그는 지난 여름 누이 동생 솔솔이와 소꿉놀이를 하다 바로 옆에서 구렁이에게 잡혀 먹히는 솔솔이를 보았고, 자기도 한쪽 발을 구렁이가 삼켰다. 또다시 구렁이가 나타나는 여름철, 베베는 생각한다. 이렇게 밤낮으로 두려움에 떨며 사는 것은 차라리 죽느니만 못하지 않나. 그것도 이 베베 혼자만이라면 모른다. 수망산 골짜기에 살고 있는 모든 토끼들이 대대로 죽음보다 못한 삶을 살아야 하다니. 생각 끝에 베베는 버섯골로 들어가 그 중에서도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독버섯을 씹어 삼킨다. 버섯독이 베베의 몸에 퍼지자 베베는 구렁이의 바위골로 달려가 한 입에 재물이 된다. 구렁이는 없어져 토끼들은 예전처럼 마음 놓고 뛰어놀게 되었다. 하지만 이 씨의 동화는 그러나 아무도 사라진 절뚝발이 베베를 찾아보려고 하지 않았다고 끝을 맺는다. 신문이나 언론은 언제나 그 모양이었어. 사실 일제시대가 마감되었을 때 일제 안에서 만들던 신문들은 모두 다 폐단했어. 80년 5월 광주를 간첩들의 소행이라고 하고, 또 시민들을 폭도로 몰아붙이던 그들. 그 이후 5.60에는 전두환과 함께 침송하고, 이제 그 폭력의 역사가 밝혀진 지금에 와선 언론은 그 어느 누구도 그 죄에 대해서 법정에 서거나 또 용서를 비는 경우가 없이 마치 자신들도 피해자인 양 자기네들이 친송했던 사람들을 모두 같은 욕을 몰아세우고 있는. 그 당시 언론들이 그 폭력에 대해서 눈 감아주거나 지켜 세워주지 않았다면 군부 독재라는 게 생겨나기나 했겠다는 거지. 언론은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폭력에 대해 죽음으로 항거할 때 그들은 손가락 하나 피 흘리지 않고 그저 검열에만 복종하면서 신문사에 앉아 가장 정의로운 척 세상 걱정만 하겠다. 그게 지식인의 양심이며 분의 표현이었던 것. 그리고 그 이튿날 신문사에 나와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수백만의 독자와 시청자에겐 거짓말을 하는 것. 그게 죄악인 줄 알기나 했겠어. 모르니까 지금도 뻐젓이 살아서 전두환 예찬이나 하고 국민의 자유자재로 따위나 거들먹거렸던 기자들이 지금은 부장이나 논설위원이 돼서 이젠 전두환 정권 창출이 잘못된 것이었다고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쓰면서 또다시 정의로운 척 하는 거라고. 난 간혹 이런 생각을 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만약 우리나라에 언론이란 게 없었다면 벌써 훌륭한 민주화가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물론
한쪽 면만 보면 배 터질 수밖에 없어. 하지만 모두가 언론이라는 게 진실을 왜곡하고 사실을 보도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진실된 여론 형성을 파괴하기만 하는 역할만 해왔다고. 광주가 군합발에 짓밟힐 때 신문이나 방송이 없었더라면 기껏해야 계엄사의 삐라만에 의존한 군부 앞에서 진실의 왜곡은 없었을 거라고. 문제는 그들이 권력과 재벌 앞에 좌지우지 된다는 것이지 언론 자체를 매도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늘 약한 자 앞에서는 강하고 강한 권력 앞에서는 해도 되는 정도의 비평만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엔 개처럼 복종하면서 그들 앞에 앞장서서 민심을 호도하고 여론을 왜곡시키는 게 바로 언론이라고. 그나마 나아졌잖아. 지금도 다를 바 없을 거야. 그러고 보니까 어제 오늘 프레스센터에 모여서 언론인들이 그 당시를 증언한다면서. 그렇구나. 당시엔 개처럼 복종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선 역사의 증언자들 마냥 진실을 밝힌다고. 그럼 그 당시에 자기네들 손으로 썼던 그 기사들은 뭐냔 말이야. 청문회 증인들이 위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듯 오보와 허위 기사에 대해서 더 큰 책임과 법적 구속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그 허위 기사로 인해서 역사가 얼마나 후퇴됐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을 전했는데. 요 얼마 전 박홍 신부도 근거 없는 쓸데없는 소리 한 번 했다가 지금 한국통신 노조한테 고소당해서 지금 법적인 처벌을 받는 거라고. 세상 사는 게 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어디야? 부장님 이게 뭐예요? 부엌이요? 그거 계속해요? 아니 자지 그냥 베끼는 거면서 이거는 할 것도 많은 사람들이 양초공예? 이거 꼭 제가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걸 돌리며 이렇게 닦아야 이를 튼튼히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닦아야 이를 튼튼히 할 수 있을까? 다른 입장용 방법으로 구조를 훼손시키는 칠링법이 세계적으로 한참 유행되더니 요즘은 다스법이 좋다고 권하는 치과 의사들이 많아졌고 한편으로는 칫솔이 아니라 실을 사용하는 프로스법도 서서히 보급되고 있다. 어느 쪽이 충치 예방 운동에 좋을지 얼른 정하기 어려운데 나름대로 각각 장점이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을 쓰든지 꼼꼼하게 닦는 것이다. 옷에 얼룩 빼기, 가정 폐지, 술에 얼룩, 잘못 쳐서 막걸리나 맥주를 옷에 흘렸을 때는 곧 그 자리에 담배 한 개를 끊은 다음 뜨거운 물, 수건으로 두들겨주면 나중에 얼룩지거나 곰팡이가 피지 않는다. 에로티즘, 쾌락주의 운동, 아내에 대한 욕정도 가늠이다. 남편이 욕정을 가지고 아내를 바라보는 것도 곧 마음의 가늠이라고 주장한 요한 바오로 2세의 발언이 최근 이탈리아에서 격렬한 찬반 논쟁을 빚어 골치 아픈 논의를 일으키고 있다. 그건 지난 8일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리만 혁명의 순례자들에게 행한 강론에서 정신적인 간주는 아내가 아닌 여성을 보고 욕정을 느낄 경우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를 보고 욕정을 느낄 때도 똑같이 간주에 해당한다고 주장. 커다란 파문을 던지고 있다. 보실만한 TV 코미디 MBC, TBC 두 민방은 지난 1일부터 프로를 개편하면서 각각 2개씩의 코미디 프로를 하나로 줄이고 출연진도 바꿔 7일 밤 첫 선을 보였다. MBC는 개그 프로 청춘 만세를 폐지하면서 출연진인 젊은 개그맨들을 웃으면 보기와요로 옮긴 게 특징. 따라서 기존 출연자였던 구봉서, 이대성, 김희숙, 남철, 남성남 등은 이 프로에서 모습을 감추고 감초 아저씨에만 출연하고 있다. 한편 새로 선보인 개그맨 고영수, 한무 등이 신선한 인상을 주긴 했으나 아직 코미디 연기가 몸에 배지 않은 것이 역력했다. 재치 있는 말재간으로는 코미디가
되지 않는다는 게 입증됐다고나 할까? 이들이 얼마나 빨리 개성적인 연기를 제3회 TBC 젊은이의 가요제 31일 최종 결선 동양 라디오 주최 제3회 TBC 젊은이의 가요제가 31일 하오 3시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개막된다. 제1회에서 런웨이의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히버스의 그대로 그렇게, 징검다리의 이름과 제2회에서 라이너스의 열대어의 신매만이 등을 뽑은 가요제는 당일 TV 녹화했다가 3일 상호 10시 5분부터 정오까지 방영 예정이다. 본선 대회 진출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혜옥, 소년, 김병진, 소라야, 한정선, 경아, 신명기, 우리들의 겨울, 연명성, 이진관, 그날을 기다리며, 이연옥, 이매계, 이규석, 실패 연속 20번째, 이영애, 건아들, 젊은 미소, 윤승호 외 정사품 말없이, 최광수 외 사, 대상 일명 50만원 트로피, 동상 일명 40만원 트로피, 은상 일명 30만원 트로피, 동상 일명 각 20만원과 트로피, 장려상 3명 각 10만원과 트로피, 가창상 1명 10만원과 트로피. 미스 유니버스 대회를 보고 선수한 나라에 대한 특이심으로 역사, 지리, 지식도 과외를 얻고 글로리아 톰볼 경희대학원 필리핀 마닐라 출생. 나의 많은 친구들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은 미인 대회를 단순한 눈요깃거리로 치부하려 하고 있다. 비판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은 그 누가 이 아름다운 여성들을 외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맹렬한 반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미인 대회의 사회문화적인 그리고 경제적 가치를 미처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신선을 도모한다는 데 두고 있다. 각 경쟁자들을 통해 우리는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해 알게 된다. 이로써 우리는 세계 지리와 역사에 대한 지식을 과외로 얻게 되기도 한다. 글로리아 톰볼. 아무런 기록자 입장 따라 판이한 역사. 세계 3대 종교 공통점이 있다. 살인 말라, 거짓말 말라. 거짓말하지 마세요, 선생님. 그리고 죽음에 무관심한 현대인. 자신과는 상관없는 별개의 것으로 생각. 근데요, 현대인들은 신문, 라디오, TV 등 대중매체를 통해 매일처럼 죽음과 접하고 있다. 그런데도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죽음에 대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으며 죽음 자체를 자신의 것이 아닌 별개의 것으로 여기고 부정하려 한다. 심지어 일반인들에 비해 죽음에 가까이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죽음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태도를 보인다. 토막기사요. 토막기사 세컨치에서 그냥 또 3회대로 너무 예쁘고 그리고 내가 그 잡지를 우연히 보다가 그 여성 관련 소식을 좀 냈으면서 그거 어때? 가슴 예뻐지고 싶어 해가지고 좋잖아. 팽팽한 가슴 만드는 쉐이퍼 뭐 화장품으로도 원로를 찾아서 자유자재할 줄 아는 국민대학 조현희 씨. 이 사람 어디야? 함양대학 국어연구원장 문학평론가네. 안전 기반 위의 민주화 성취. 이제 남은 것은 총화에 위한 노력뿐. 국가 안보 없이 자유민주주의 없다. 국가 특성 따라 민주주의 다를 수도. 다시 시작하는 데로 재출발하자. 광주 사태나 사북 탄광 사태 등 각지에서 벌어진 군규나 학생 데모는 자유의 선용을 지나쳐서 사회의 혼란을 자초하는 과야로 부장님, 그거 아예 제목을 바꾸죠? 이거 왜 이래? 어용을 차단으로 바꾸자고요. 나라고 별 수 있어. 위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시킨 대로 해야지. 아니, 그래도 부장님이 막아야지. 내가 얘기해가지고 남기가? 그리고 취재 기자 이름에 왜 제 이름이 들어가요? 저는 학술 담당 아니야. 아니, 학술 담당이라고 쓰지도 않은 기사에 왜 제 이름이 들어가냐고요. 그러면 신문에 기자 이름 없이 그냥 어떻게 내보내나? 아니, 기자 이름 없이 이렇게 내보내면 되잖아요. 국보에서 꼭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솔직하지 않아요? 너무 꼬적꼬적하게 긁지 마. 그냥 풀어줘. 어디가? 화장실이요. 네, 344분 부탁합니다.
네, 애저또죠? 저 신화일보 문화부 기자 이영경입니다. 안녕하셨어요? 오늘 뱀홍을 보러 가려고요. 근데 공연 하나요? 네, 저 어제 문제가 있었다던데 공연이요. 줄줄이 잡혀 들어가는 장면이 걸린 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쇠사슬만 없으면 줄줄이 잡혀 들어가도 된대요? 참. 아유, 공연하게 한 거 갖고 고마워해야 되는데. 그럼요, 제가 7시 공연 맞춰서 갈게요. 저 끝나고 할머니 집에서 소주 한잔 하죠. 예. 그럼 이쪽에 있습니다. 그런 범죄 집단의 역할을 하고서도 그 죄를 재판받지 않은 유일한 집단인 것 같아요. 권력이 바뀌거나 정권이 몰락해도 그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으면서 금방 새 옷으로 갈아입고 또 바뀐 정권 앞에 적응하는 간신배 같은 존재. 뭐 언론 통일을 말하지만 그건 일부 언론 노동자들이 있고 방송이나 사주 입장에선 언제나 그 당시 세력자 편에 서는 거지.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 하다못해 기업이나 정치계의 비리는 그 증거 확보가 어려우니까 그들은 발뺌이라도 할 수 있지만 언론은 이렇게 다 들춰보면 나오게 돼 있거든. 예를 들면 광주 시민을 폭도라고 몰아붙였던 기사들 그 뒤엔 암흑의 기사라고 다 써있고 또 여기 전두환 대통령 영웅 만들기 이런 거나 여기 원로를 찾아서 같은 거 주의 아부하는 충성스러운 기사들 그리고 그 기회주의자들 그 사람들의 사진과 이름들이 다 신문에 박혀 있거든. 빼도 박도 못한다고. 그런 증거가 있는데도 그들은 피해자인 양 아직도 발뺌을 하고 있는 거야. 범죄의 인식조차 못하면서. 그리고 여기 전두환 대통령 영웅 만들기 썼던 이윤종 기자 요 얼마 전 전도재판 때 나와서 자기가 영웅시여서 국민한테 소개시켰던 그 전두환하고 오공에 대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비판을 하더구만. 그런 우스운 경우가 어딨냐. 자기 같은 사람들이 전두환을 영웅시에서 소개시켜주지 않았다면 그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고 오공이 생겨날 수가 있겠어? 하긴 그 당시 언론인들이 대부분 정계에 진출했지. 내가 있던 신화일보사에서도 김기롱 부장 또 이분들 보도하던 사람들이 대부분 민정당에 들어가더라. 원로를 찾아서 소구산 스님 경도위에서 대안의 길 택해야 무욕 평정 사회는 대아서 비롯 큰 깨우침은 작은 이제 탐 안내 모든 사람이 함께 성취되도록. 길잡이 없으면 혼란, 길을 가리키는 길잡이가 없을 때 혼란과 정체는 당연하다. 목표를 향해 가야 할 바른 방향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길은 정의 자리여야 한다. 의의 길이어야 한다. 그렇다고 모든 중생이 제 길을 찾아갈 수는 없다. 유능한 길잡이가 정과 의의 바른 길을 인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자면 살을 버리고 공의 자리에 서야 함은 물론이다. 공은 대화의 요제이다. 때문에 선명해야 한다. 따라서 길잡이의 목소리가 선명하고 확고해야 유랑하는 중생들에게 진정한 영혼의 모험이 될 수 있다. 참으로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항상 굳센 의지와 신념과 각오로서 살아야 한다는 말은 일상적인 정론이다. 나를 조롱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며 심지어 나를 죽이려 해도 성낸 마음으로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대항해서 싸워서는 안 된다. 소부산 스님. 원로를 찾아서 새 시대는 후대의 메시지 만들 때 오영필 목사. 화합된 인간사회 희망이. 우리는 정의와 의로움이라는 구호만 부르짖다 도리어 평화를 깼던 아픈 상처를 기억해야 한다. 제 눈에 티끌은 보이지 못한 채 남의 부정을 부르짖다 한 가닥 양심마저 상실해왔던 것도 기억해야 한다. 평화를 깨는 것이 정의가 아니다. 나보다 남의 잘못을 내세움이 의의가 아니다. 질서라는 원리가 깨지면 양심과 평화는 하나도 얻을 수 없는 법이다. 그런데 우리는 질서라는 생명의 원리를 망각해왔던 불행한 역사를 갖고 있다.
학생이 학원을 떠나 방황하고 정치인이 직분을 망각하고 자리를 탐하고 종교인이 사명을 저버리고 이기에 집착한다면 살아가는 원칙과 순리와 단계와 절차를 비희하는 생명의 원리를 무산되고 만다. 남을 침범하지 말라. 조용필 첫 영화 출연, 재기 첫 노래로 창밖의 여자, 정상을 되찾은 돌아와요 부산항이 조용필이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영화계에 출연한다. 시나리오 다시는 사랑하지 않으리 가제를 기획 중인 태창은 조용필을 주역으로 발탁하는 동시에 주제가와 배경음악까지 맡겼다. 저 영화에 나오는 조는 이 작품에 자신의 보컬 그룹 위대한 탄생과 함께 출연할 예정이다. 김자옥, 최백호 결혼. 내달 1일 신라호텔에서 김자옥 양이 오늘 9월 1일 최백호와 결혼식을 올린다. 인기 배우 겸 탤런트인 김양은 지난 봄부터 가수 최백호와 결혼을 전제로 현재 동거 중인데 신라호텔에서 정식적인 예식을 올리고 연예계를 은퇴할 예정이다. 김양은 현모양처가 되는 것이 앞으로의 꿈이라고 합니다. 64국에 7557번이요. 문화부 2부장님. 예, 이광배 씨의 얘기죠? 안녕하세요. 저 사진부터 한 거 말이야. 신화일보 문화부 기자 이현경인데요. 예, 오늘 1시에 빨리 넘겨주지 인터뷰 왜? 전동교회 아니었죠? 전동교회에서 그래. MBC 쪽으로 좀 올라오다 어디? 보면은 편집부에서? 국제신문사 큰 알았어. 아마 간판이 보일 거예요. 찾기 쉬울 거거든요. 그 바로 옆 건물이에요. 붉은 벽돌 편집부? 같은 건물이요. 그러면은 1시에 그때 뵙겠습니다. 아, 네, 문화부 저기 이부장입니다. 친목국이요. 예. 이번에 친목국 하신다고요. 예. 그 언어국이랑 다른 점이랑 이번에 그 나갈 친목국을 기사 하게 된 사무가 배경 같은 거 보면 그럼 오래 안 걸릴 거예요. 예. 예, 고맙습니다.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응. 그 기사요. 아, 그 지금 다 올라가는데 그걸 이제 바꾸라면 어떡해요? 예? 아니, 대통령 취임은 그 일면 사항은 다 들어갔잖아요. 예. 아, 그걸 또 문화관에서 또 채워나면 어떡합니까? 우리 기사 어디로 넘기라고요? 네, 연우무대요. 아, 미치겠구만. 연우무대죠? 저 주진국 보도자료가 아직 안 도착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언제 예. 붙이셨나요? 도착할 때가 됐는데. 그럼요, 내일까지 기다려보고 안 되면 제가 가져가야죠. 예. 예, 수고하십시오. 부장님 이거 원고요. 오늘 사면 기사 다 쳤으니까 그 오면의 시를 연극 당신 빼고 나머지는 내일 시. 왜요? 그 대통령 취임 기념 뭐 축하 메시지를 넣어야 된다고 그 문학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씩 넣으라고 하니까 아니, 지난 금요일날 전두환의 오늘, 어제와 오늘 나갔잖아요. 그때는 그거고 또 이번엔 취임 기념이니까 그 김여자 씨를 만나가지고 원고 받아가지고 그 글을 적어야 되니까는 내가 전화해볼게. 선배님 가세요. 있어? 42국에 6162. 아, 여보세요? 네, 김현아 씨. 아, 여기 신화일보 문화부장 이승석입니다. 예, 그 대통령 그 취임 그 축하글 때문에요. 예. 예, 저희가 이번에 실기로 했거든요. 예. 저희 기자가 지금 받으러 가죠. 예, 부탁하겠습니다. 이행이랑 가서 원고 좀 받아와. 선배님 가시면 안 돼요? 형이 갔다 와. 법원 앞에서 전화 걸어서 거기 바로 받으면 되니까. 전화번호 42국에 수고하고. 비까지는 아, 건널당 들리는 거 꼭 잊지 말고. 사진 무슨 사진이에요? 그 기념 그 자기 마루 사진하고 여기 수필 그 기록이랑 같이 있는 거니까는 거기 가서. 경축 제11대 전두환 대통령 각하 취임 새 역사 창조의 새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민족의 오랜 수건이던 민주복지국가 건설에 엄숙한 사명을 띤 새로운 지도자가 탄생했습니다. 새 질서 건설과 조국 통일을 염원을 하는 저희 동아그룹 임직원 일동은 새 지도자의 탄생을 경건한 마음으로 경축하면서 조국의 앞날을 위해 온갖 열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동아그룹 회장 최원석. 열성을 다해서 이제 떴겠구만 이제. 뜨겠어. 예, 안녕하세요. 저 신한고사 문화부 기자인 신민인데요. 예, 저 요번에 오늘 양 교수님과 인터뷰 약속 그대로 연락드렸거든요. 네. 네? 아니, 이봐요. 오늘 말이 돼요, 지금? 아니, 어제 인터뷰 신청을 했잖아요. 어제 안 된다면서 오늘 했잖아요, 또. 또 미뤄요? 뭐가 그렇게 바쁘신데요? 또 언제쯤 되겠어요, 날짜? 뭐라고요? 이봐요. 나는 양 교수님하고 인터뷰 약속 잡힌 데까지 한강에 있는 사람인 줄 아세요? 사람이 진짜. 아니, 정말 무시하는 건 뭐야? 됐어요. 지금 계세요? 아니, 왜라뇨? 직접 만날 수가 없으면 전화로 인터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아, 여보세요? 아, 이게 양 교수님이시죠? 아, 예, 저는 신화일보사 문화부 기자인 신기인인데요. 교수님하고 인터뷰하려면 너무 힘드네요. 네, 그냥 질문 먼저 드릴게요. 예, 저 이번에 저희 중국 대학 공연 하시죠? 예. 저기 그 공연 주최하시게 된 계기는요? 아,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예, 그러면 저기 이건 하시는 작품들 좀 불러주세요. 아, 저기 좀 천천히요. 네. 이베리, 야신, 세수. 세 개라는 거죠? 그 다음에요. 레이디요? 레이디. 하이트고 압도적으로 가결. 투표율 95.5%, 91.6% 찬성. 12위 국민투표에 붙여진 새 헌법안이 23일 상호 사상 최대의 압도적 찬성표를 얻어 가결 제5공화국 헌법으로 확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상호 투표권자 2,037만 3,869명 중 1,945만 7,664명이 투표에 참가, 찬성표는 1,782만 7,354표로 개념식 입법에서 출범되되 제5공화국은 국가기본법의 공식 고정 아래 새 시대의 문을 활짝 열 수 있게 됐다. 투표율 95.5% 찬성률 91.6%라는 사상 최고의 수치는 일단 국민의 압도적 기대가 획한 성초, 진실보도 조선. 신화일보는 지경 480호로 공지호를 내고 1980년 11월 25일자로 문을 닫습니다. 자유, 중립, 공익의 시사를 내건 신화일보는 1965년 5월 6일 개간, 정확히 15년 6개월 뒤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신화일보는 우리나라 언론사상 처음으로 상업신문을 표방하고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약속, 국민민복을 우선으로 독자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며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괴로움을 나누면서 소임을 다하고 노력해왔습니다. 정말 이가 자기 대통령 되기를 좀 얼마나 힘들었었는데. 그래, 그 기사 썼었으면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 자기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자기가 대통령이 됐으면 더 잘해야지. 무슨 배신이냐면, 왜 멀쩡히 계시는 사람 없애. 그게 배신이라는 게 뭐야, 그러면. 죽겠어. 응? 뭐 경제지 같은 데로 많이 가는데. 솔직히 뭐 경향신문사 같은 거가 있겠어? 그래, 아니 여기 나 같은 여성 담당 기자가 있으면
나가라는 얘기지. 생각해보면 우장이 제일 불쌍해. 그래. 그동안에 뭐 기사 채우려고 안달을 했었잖아. 어제 보람이 없다니까. 수학 당연히 짜증난 거지, 뭐 어딜 가가지고. 시대를 잘못하고 났어. 어제는 그런 거야. 그래, 광주에다 한번 갔는데. 벌써 잊어버렸냐? 광주 말이야, 광주. 그래. 자기한테 반대한다고 사람들 그따위로 죽였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된다고. 도청? 도청 하래지. 야, 직장이 없어질 거면 도청하는 말들. 그냥 선배 같구나 이런 데로 가면 좋더라. 나? 아직 결정 안 됐어. 회사 방침을 가서 먹었지. 일단 사표 먼저 내라. 내가 뭐 하는 건지. 사표 빨리 내고, 그 다음에 경영신문사에 입사 지원서 내고. 지원서 내면 뭐야, 어차피. 응? 있어. 혼자라. 끝까지 사표 안 쓰겠대. 끝까지 버틸 거거든. 청라대와 그거더라. 저는 사표 안 씁니다. 이신성의 이유가 없는데 무슨 사표를 씁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대단한 거죠.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 그래, 답답하지. 요즘에 식단동향 막 그래. 답답하지 뭐 이상하게 기사 쓰고 막 그래. 그게 있고. 아울러 광주 인권 캠프 소식도. 자, 귀찮아서 먹어라. 웬일이야? 뭘 이런 걸 다 가져오냐? 준비는 다 됐어? 준비를 할 것까지야. 그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면서 어떻게 살고 계실지 궁금한데. 작년에 찾아뵀으면 만났을 텐데. 인권 캠프라. 그게 5.18 행사에 하나로 열린 거라 그랬지 않아? 근데 왜 난 모르고 있었지? 나도 컴퓨터 통신의 인권 소식을 통해서 들은 게 다야. 하지만 우리나라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는 광주 인권 캠프 소식을 더 잘 알고 있어. 지난해 캠프 이후 시민연대에서 그 인터넷의 사이트를 개설해서 아주 활발한 정보 교환을 나누고 있거든. 그때 동티모르에서 한 여학생이 자기네 나라 그 동티모르의 민주화 운동 소식을 알리고 간 후에 그게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에 소개되면서 그 동티모르의 민주화 운동 주도했던 신부님이 노벨 평화상까지 탔다고. 그런 일도 있었어? 광주는 이제 한 도시명으로서의 고유명사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폭력과 부정에 항거하여 목숨을 바친 민주주의적 희생정신을 뜻하는 추상명사가 되고 있는 거야. 뭐 거창할지 모르지만 다만 우리에게만은 정치적인 혹은 다른 여러 이유로 해서 그때 네가 읽었던 이재희님의 글에서 보듯 소외와 단절의 도시로 여지껏 갇혀있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모르고 있었더니 만회할 길이 있을까? 참 기차 시간 늦겠다. 몇 시차 됐지? 밤차로 비둘기로 끊었어. 일부러. 남행열차 안의 사람들을 보다 가까이 접하면서 그곳으로 내려가려고. 사진 하나, 기사 한 자, 시청 언론 검열단을 통과해야만 하는 기사는 신문에 실릴 수 있었어. 그래야만. 단 한 자도 그곳을 피해갈 수 없겠지. 세상은 뒤바뀌고 있다 했어. 사람들은 서울의 봄을 뒤로하고 잘 보이지 않는 폭력 집단의 손길 안에서 죄가 되어가고 있었던 거야. 우린 편집국에서 그걸 다 보고 있으면서 말하지 못했어. 그날도 우린 엉뚱한 기사로 잘 짜여진 신문을 발행했고 뒤에서 쓰지 못한 얘기로 나라 걱정만 조금 했던 거야. 그게 고작 지성인이며 언론위원이었어. 비굴한 인간들. 선배들은 굴절되면 너만 손해라고 얘기했지. 잘 견디고 살아남아서 나중에 증언하라는 식의 충고가 고작이었어. 현실에 타협하다 기회를 보아 그들이 힘을 잃으면 튀어나와서 그들의 악랄함을 고발하고 나도 피해자였노라 얘기하는 것이 언론의 속성인가?
광주가 피투성이가 되었을 때 우린 고작 기사 안 쓰기나 출근 투쟁 등으로 양심적 언론인의 체면을 유지하려 했어. 하지만 보다시피 우리가 쓰지 않아도 데스크는 열심히 통신지 잡지 오려서 신문을 만들어냈어요. 정말 쓸데없는 기사들만이 모여서 지면을 채우고 정작 우리가 알려야 할 것은 아무것도 신문에 나오지 않았어. 그래도 아무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결하거나 분신하는 기자나 언론인은 없었다. 기사를 안 쓴다는 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 결국 해야 할 것은 언론 검열단의 눈속임을 해서라도 무언가를 은유로라도 알려야 옳은 것이 아닌가. 암호놀이가 시작됐어. 자, 이제 시청 검열단에 출근하는 저 바보 고안사 소희와 나의 암호놀이를 시작하자. 너의 철두철미한 독재 수호적인 선입관을 이용하여 나는 지면에 세상을 알릴 수 있다. 네가 생각하는 단어와 나의 단어가 전혀 다른 의미로 진실을 뒤바꿔 전달해낼 수도 있다. 나는 다시 적극적으로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 데스크에 앉은 부장은 신화일보 및 타사의 다른 동기들이 모두 기사를 안 쓰고 부장, 차장들이 모여 휴지 같은 신문을 만들고 있을 때 내가 다시 하루에 몇 건씩의 기사를 취재해서 써갖고 오자 마냥 기분이 좋았던 거야. 하지만 기사는 이제 은유로 쓰여져서 우선 검열단의 보안사 장교를 속이고 다시 데스크에 몸이 건조한 두려움을 속이고 동료 기자들로부터 기사 씀에 대한 항의 어린 불평마저 들으며 숨은 암호를 찾아 읽을 수 있는 독자를 향해 쓰여지기 시작했어. 그게 최선이었어. 하지만 아무것도 막지도 바꾸지도 못했어. 고작 그게 전부였어. 그게 최선이었을까? 그렇게 있었는데 애인가 그냥 못 나가서 아빠가 나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가지는 못하고 집에가 있으니까 이제 몸살이 나죠. 저 친구들은 일찍 나가가지고 어디서 지금 어떻게 모이기를 해주니까 어디서 어떻게 할 텐데 나만 집에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무슨 몸살이 나는가 봐요. 이 몸살이니까 문 열어놓고 자기 방 문 열어놓고 저희 방 문 열어놓고 이렇게 막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마루에서 나와서 그냥 돌아다니면서 거기가 코가 쭉 빠져가지고 마루에서 아싸 하면서 노래를 부르시 부르는 게 슬퍼요. 갑자기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슬픈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제가 듣고 있다가 하도 마음이 짠해서 있으면 누구 지금 나가서 저 총 쏘고 칼 쏘고 저렇게 무섭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누구 빈소리로 나가서 죽어보면서 살이 먹습니다. 누구 지금 저기 나가서 맞싸고 죽으면 뭐하냐. 누구 배워가지고 앞으로 얼마든지 이 나라에 얼마든지 큰 일꾼으로 일할 수 있고 바로 잡아갈 수 있는데 누구 지금 빈소리로 나가서 싸우고 죽어가서 살이 먹으니고 헐뜯습니다. 나를 생각하지 말고 꼭 참고 집에 있더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엄마 조국이 우리를 부릅니다. 딱 그래 여기서 제가 너무 놀랬죠. 놀라가지고 한소리 안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렇게 애기가 슬픈 모습을 해가지고 고개 팍 땅에 쳐갖고 코가 그냥 탁 빠져가지고 노래를 그렇게 슬프게 보고 그래서 제가 한 소리도 못했네요. 그 당시에는. 그랬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21일날이죠 그게. 21일날 또 아침에 이제 밥을 늦어나고 이제 학교도 못 가고 그러니까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술 아침에 미기고는 또 아침에 이제 제가 거기에 설거지를 했어. 설거지를 하고 들어오니까 애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자꾸 사실을 얘기해야 해요. 지금 이게 윤상원이하고 박기수는 지금 어디서 살고 있다. 그 얘기를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망월동에 있다니까요. 망월동에. 사람 안 듣는다 해도 그래. 간만 묻은 거예요. 박기순도 간만 묻었어요. 간만 묻게 역사하게 해주는 게 역사에서요. 그래가지고 박기순 강하고 결혼시키려고 영혼 결혼 있잖아요. 결혼시키려고 저한테서 영혼 신 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사고 있죠. 지금 보고 싶어요. 나 이제 박기순 강이랑 윤성원이랑 박관영이랑 나한테 사실을 얘기해줘야 해요. 지금 윤상원이하고 박기수는 지금 어디서 살고 있다. 그 얘기를 사실대로 얘기해줘야지. 망월동에 있다니까요. 망월동에. 사람 안 듣는다 해도 그래. 간만 묻은 거예요. 박기수도 간만 묻었어요. 간만 묻게 역사하게 해주는 게 역사에서요. 그래가지고 박기순 강하고 결혼시키려고 영혼 결혼 있잖아요. 결혼시키려고 저한테서 영혼 신 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사고 있죠. 지금 보고 싶어요. 나 이제 박기순 강이랑 윤성원이랑 박관영이랑 영준이랑